안녕하세요. 유라도서관 동아시아 고전 읽기 항우봉기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한왕 유방과 초왕 그 항우 사이의 전쟁이 좀 더 가열차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읽기 전에 잠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지도가 보이실 텐데요. 지난번에 같이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이 중에 이제 오늘 나올 지명의 대체적인 그림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줄이면 지금 보시는 지도상에서 이게 팽월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여기가 이 항우의 근거지였죠. 근데 지금 이제 한왕 유방이 이쪽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뜻밖에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특히 항우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제후들을 거느리고서 왕들을 거느리고 이제 이 항우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초반기는 항우가 밀립니다. 밀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반격을 가하는데요. 중요한 지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곡부라고 쓰여져 있는 노 지역이 오늘 좀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으로 이 호릉이라고 해요. 여기 호릉입니다. 호릉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이제 이 항우가 진격해 들어와서 공격을 하죠. 유방이 먼저 이 팽월성을 차지합니다. 팽월성을 차지했다가 나중에 항우가 치고 들어오면서 다시 팽월성을 내주고 다른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시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 물줄기가 휴수라고 하는 곳이에요. 휴수라고 하는 곳인데 항우에 밀려가지고 한나라 군대가 여기에 많이 뛰어든다라고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유방은 항우에 의해서 밀려서 이쪽으로 크게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바로 이 지역에서 이제 유명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형양 땅과 그다음에 성고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황하를 사이에 두고서 서로 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이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이 사이에 유방은 피신 나와가지고 여기 옆 땅과 그다음에 완땅을 거쳐서 이 밑에 구강왕 영포라고 있었죠. 영포의 군대를 얻어서 다시 이쪽으로 진격해 들어가고 다시 이 황하를 건너서 수무땅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에서 항우하고 대치하는 장면까지 이게 오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항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제나라 지역이죠. 그래서 항우가 이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곳을 갖다가 평정하고 나서 이제 서쪽을 가죠. 그래서 중간에 이 형양을 중심으로 해서 형양 이서만 내가 한 나라가 가질게라고 이제 유방이 일단 강화를 제안을 하는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이제 회우무 한신의 군대가 여기서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 한왕과 이 초왕 사이의 전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조금 더 좋은 걸 좀 보여드리면 좋을 터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사실 요 지금 지도에서는 더 확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 바로는 이게 형양이고 기억을 해두시라고 지금 보여드립니다. 바로 아까 여기 요 지역 있잖아요. 형양이라고 한 지역하고 성고하고 있던 요 황하 요 사이에 벌어지는 요 황하 밑입니다. 성고는 요 지역을 지금 이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뭐 정주가 있는 곳이긴 한데 여기는 형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고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한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수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글자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서광무, 동광무 해가지고 광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광무라는 지명이 있고요. 나중에 이 광무산을 이 사이에 두고서 이제 이 항우하고 유방이 서로 대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창이라고 있어요. 오창. 이게 이 오창이 바로 이제 이 곡식 보급이죠. 보급선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고의 전투라고 해서 이 성고의 전투가 이 항우와 유방 사이의 이 전체 판도를 가름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강독을 하다가 다시 또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원문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게 우리 교재로는 450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요.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왕, 항왕, 효혜, 노원, 등공, 태공, 여후가 등장을 합니다. 자, 춘, 한왕, 부, 오제후, 병, 범 56만인, 동, 벌초. 대대적으로 지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봄에 한왕, 유방이 오제후, 5제후의 군대를 거느리고 했습니다. 이 부라고 하는 글자는 거느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범 모두 56만인, 56만인, 대단히 많은 숫자죠. 56만인인데 동벌초, 동쪽으로 가서 초나라를 정벌했다 그랬습니다. 항우분기에서 항상 방위와 관련해 가지고 동쪽과 서쪽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동쪽이 나오면 드디어 이제 한왕 유방이 이제 진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설하고 나오면은 이제 항우가 이제 이 유방을 공격하러 지금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부라고 하는 글자를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대단히 장황하게 이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1번 450쪽에 1번 집회주에 보면 어떤 판본에는 이것이 겁자로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겁박하다 그러죠. 우리가 겁박하다. 겁을 줘가지고 협박하는 거죠. 위협을 주는 게 바로 겁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오제후는 도대체 5개의 제후는 누굴 가리키는가? 또 도대체 이 글자는 편안하게 인솔하고 있었던 것인가? 자연스럽게 아니면은 을러대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강제로 약간 동원한 경우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얘기가 좀 거론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때는 이 한왕에게 병졸들이 모든 이 중원에 있는 군대들이 초창기라는 거죠. 초창기 사실은 이 한왕의 요 즈음조차도 항우가 사실 전체 판도를 장악한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하나씩 배치를 하잖아요. 그로부터 1,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 중원의 모든 사람들이 항우와 유방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들에게 복종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또 각각 자기가 공을 세워서 어느 지역에 맹주가 됐을 경우에 중앙에 어떤 이 특별한 은원이 있지 않으면, 은사가 있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도와주거나 이익 관계가 맞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 인솔한다라는 뜻은 거느리다는 뜻보다는 그래서 겁박하다라고 약간 강제성을 띤 그런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후대 사가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이제 한서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서에.
이 시기의 역사책에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사마천의 사기가 있고 반고의 한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사람이 다른 거긴 한데 서로 약간 상호 보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를 볼 때, 사마천의 사기를 볼 때 반고의 사기를 같이 겸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겁이라는 글자는 제지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겁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제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어하다.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유지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하는 거죠. 제어하는 거.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통제하는 거. 근데 그 뜻의 속뜻은 이들이 명령을 잘 들어서 자연스럽게 인솔하기보다는 열정한 무력으로서 이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 중원의 군인들은 갓 항복한 입장이라서 이 자연스럽게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약간의 겁박하는 형태로 을러대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5개의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5개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나라가 삼진을 우리가 평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삼진이 어디예요? 바로 옛날 진나라 관중 땅이잖아요. 그리고 항우는 지금 초나라, 지금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팽월 땅을 중심으로 한 초땅에 지금 이제 그래서 이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었죠. 옛날에 초나라 지역이에요. 이 이외에 5나라 정도가 이제 잡힐 수가 있어요. 예컨대 한나라 지역, 그 다음에 조나라 지역, 그 다음에 위나라 지역, 그 다음에 제나라 지역, 그 다음에 연나라 지역. 흡사하면 전국 칠훈 같은 느낌 아니세요? 그죠? 7개의 나라가 있다고 할 때 한위조는 사실 중원에 거의 그 비슷한 지역에 있는 곳이죠. 제나라는 지금 동쪽에 있는 것이고 연나라는 그 북쪽에 있잖아요. 초나라는 원래 이제 그 장강 이남에 있었지만은 이게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한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곳은 이 한나라는 바로 옛날에 진나라 지역 관중 땅인 거죠. 그래서 이 오제우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한나라 옛날에 진나라 지역, 그 다음에 현재 초나라 지역을 뺀 나머지 5나라의 제후 지역들을 가리킨다고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왕이 5 제후의 군대들을 통제하여 하니 모두 56만인으로 동쪽으로 가서 초나라를 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벌이라는 글자는 천자만이 사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천자만이. 하지만 춘추 전국시대 이후로는 이른바 일개 제후들도 패권을 장악해가지고 천자의 즉 주천자죠. 주나라 천자죠. 천자의 이 명분을 주나라 천자의 명분을 내걸고서 다른 제후국들을 쳤죠. 그래서 그때부터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는 그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요 한왕이기 때문에 요걸 약간 벌 써준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왕문지, 증영, 제장, 격제, 이정병 3만인, 남, 종로, 출, 호름 그랬습니다. 항왕이 이 소식을 듣고 갈지자는 뭐라고요? 요거죠. 초나라를 지금 56만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듣고는 곧바로 제장, 자신의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격제, 제나라를 치도록 하고 제나라가 바로 위에 있었죠. 항상 초나라에게는 제나라는 제나라 지역이죠. 산동 지역. 그 지역은 일종의 배후 지역이잖아요. 배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의 끝이잖아요. 이 지역이 항상 안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서쪽으로 서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나라 지역의 이 실력자였던 사람을 전영이라는 인물을 나중에 제왕이 됩니다마는 전영이라는 인물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 이게 바로 항우의
초왕의 큰 실책 중에 하나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진하려면 배후 지역이 안정돼야 되는데 여기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죠. 차후에 이 제왕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회음 한신이잖아요. 그래서 한신이 이 한신의 제나라, 그다음에 이 항우의 초나라, 그다음에 유방의 한나라,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이 세 나라가 정립하고 있다가 어떤 이 회음 한신이 바로 이제 한나라 쪽에 기울면서 추가 깨지는 거죠. 저울추의 균형이 깨지고 이제 이 초가 이제 약간 몰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어떤 먼저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제나라를 치고는 엔드죠. 스스로 자기는 이 정병 3만이, 이 써있자는 정병 3만인까지 걸리겠습니다. 그죠? 자기는 정예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서 남쪽으로, 이 종자는 영어의 프롬이에요. 뭐뭐로부터죠. 뭐뭐로부터. 노땅으로부터 호릉으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아까 노땅은 어디냐면은 곡부죠. 곡부. 아까 제가 산둥지 곡부를 보여드렸잖아요. 거기로부터 지금 호릉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4월 한계 2 팽월 수기 화보미인 1 치주 고회. 4월에 한나라는 한왕이죠. 모두 한나라의 군대가 대대적으로 모두 이미 팽성에 들어왔다. 드디어 팽성에 이제 진입을 했네요. 비어 있는 거죠. 주인이 비어 있었으니까 이제 차지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화보미인, 이 기자는 바로 팽성에 있는, 즉 항우의 화보는 재물이죠. 재화와 보물, 그런 미인들을 모두 거둬들이고는 다 수습하다, 거둬들이다, 차지하다 그런 얘기죠. 1. 날마다 치주고회, 치주는 숙목이에요. 주연을 베풀고는 고회, 고회라는 것은 한껏 모여서 잔치를 베푼 것을 고회라고 합니다. 좋은 의미로 고회를 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흥청망청 노는 것도 고회일 수가 있고요. 고상하게 어떤 모임을 갖는 것도 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하고 좀 이렇게 비교가 되시죠? 그래요. 유방이 함곡간에 들어가서 진나라의 아방궁에 들어갔을 때 진입을 해서는, 함곡간에 진입해서는 그 진시황, 진나라죠. 진의 그 재물이나 미인을 건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항우에게 이제 이 유방의 태도를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또 간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가 들어가서 마음껏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차지하고 있지 않으니 딴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면서 범증이 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팽성에 들어가서는 마음대로 미인을 거느리고 재물들을 독차지하고 이런 행위를 벌입니다. 이게 왜 좀 뭐가 아구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유방이 그 함국간에 들어가서 이런 재화와 미인들을 정말 차지하지 않았던 것은 진짜 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본래 이런 걸 차지하는 것을 좋아했던 인물인 거예요. 실제로는요. 근데 이거는 항우 본기에만 등장을 하고 한고조 본기에는 이건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어쨌든 한나라를 건국했던 이 한왕에 대해서는 이것이 중심 골간이기 때문에 여기다 쓰지는 않고 항우 본기의 유방의 또 다른 면모들을 이렇게 들춰내 가지고 서로, 요즘 말하면 상호 컨텍스트죠. 이게 다른 텍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의 다른 성격을 함께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공부하라, 알아내라, 파악하라, 이해하라 라고 하는 사마천의 안배다라고들 후대 사가들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지금 보신 장면은 바로 이제 유방의 태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왕 내서 종, 소, 신격 한군, 이동지 팽성, 일중 대파 한군. 항왕이 이에 서쪽으로 진격하여, 즉 동쪽의 제나라, 동북쪽이잖아요. 내려오면서
이제 서쪽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소땅으로부터 또 이 종자는 똑같아요. 영어의 from이에요. 영어에 뭐뭐로부터 복습을 하시면은 붙어자자 말미암을 유자 붙어 종자 붙여가지고 뭐뭐로부터라고 쓴다고 썼죠. 소땅 지명입니다. 소땅으로부터 새벽에 이른 새벽에 한나라 군대를 쳤고 그래야 동쪽으로는 팽성에 이르렀다. 드디어 이제 내려와 가지고 서쪽으로는 한나라 군대를 치면서 드디어 이제 자기의 근거지였던 동쪽을 수복하기 위해서 팽성으로 이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중 대파 진군이 한군이라 했습니다. 일중은 요 신자하고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새벽에 공격해 가지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한낮이 됐을 때 드디어 한나라 군대를 크게 깨뜨렸습니다. 대단한 성과죠. 한군, 계주, 상수, 입곡, 사수, 살, 한졸, 10여만인. 한나라 군대는 계주, 이거 모두 달아날 주자입니다. 달아날 주자. 그냥 달릴 주자가 아니고요. 달아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자가 앞에 나오고 만약에 한군이라고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한군을 패주시켰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 이 글자는 달아나다라고 하는 자동사가 될 수도 있고 패주시키다라고 하는 타동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 군대는 모두 달아났고 이들은 상수 서로 뒤따라 곡당과 사수로 들어가니 그다음에 살 주어가 바뀝니다. 항왕은 살 한졸 10여만인 한나라 군졸 10여만인을 죽였다 했습니다. 10만의 군대가 그냥 무참히 쓰러지네요. 한졸 개 남주산 초우 추격지 영벽 동 휴수상 있습니다. 한나라 병졸들은 모두 남쪽으로 달아나서 산으로 간 거죠. 남쪽으로 가서 산으로 달아났고 초나라는 또한 뒤쫓아 쳐서 이런 얘기입니다. 뒤쫓아 쳐서 어디에 이르렀다? 지는 여기까지겠죠. 수상. 영벽당 동쪽에 있는 휴수가에까지 이르렀다 했습니다. 휴수가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 팽성 밑부분에서 이 동서 방향으로 약간 서쪽에서 동남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물이고요.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궁 각 위초 소재 다살 한졸 10여만인 계입 휴수 위지 분류 한궁 각자는 퇴각하다 뜻입니다. 퇴각하다. 위초 또 위소 구문이네요. 초나라에 의해서 제라고 하는 것은 밀쳐지다 뜻이에요. 원래 밀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도이니까 밀쳐지다. 초나라에 의해서 밀려나서 계속 몰리는 겁니다. 밀려나서 다살 죽은 이가 많았고 아마도 뭐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뭐 칼에 찔러 죽은 사람 많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이 끔찍합니다. 한나라 졸 병저들 10여만인이 개 모두 휴수에 들어갑니다. 살아남으려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서라도 헤엄쳐 달아나고 싶었겠죠. 그 바람에 휴수가 위치 그 때문에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휴수는 이 갈짓자는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10여만인에 되는 한나라 군인들이 물에다 다 같이 뛰어들다 보니까는 그 덕분에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강물에 사람으로 가득 찬 거죠. 이 사람들이 탈환하고 싶어가지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한 사람만 뛰어든 게 아니라 10만 년이 동시에 몰려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사람이 가득했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다급합니다. 위, 한왕, 삼잡 이게 글자가 어렵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여기 바 넘어 있는 글자도 있습니다. 이것도 잡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레잡자입니다. 둘레잡자입니다. 그래서 한왕을 포위한 것을 세 겹이었다. 한왕을 포위한 것이 세 겹이었다. 하나하고 또 그 뒤에도 또 그 뒤에도 포위가 3겹으로 포위망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시에 대풍, 종, 서북, 이기, 절목, 발옥, 양사석, 요명, 주회, 봉영, 초군. 이때 대풍, 큰 바람이 종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서북 쪽으로부터 불어오더니 일어나더니 절목 발옥입니다. 다 술목이에요. 나무를 꺾고, 절자는 꺾을 절자죠. 발옥, 집을 날리는 거죠. 발이라는 것은 원래 움직이게 하다, 터뜨리다, 펼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을 발옥이라고 하고요. 나무가 부러지는 것이 절옥입니다. 아주 큰 바람이 강풍이 몰아친 거죠. 갑자기 몰아칩니다. 그리고 양사석, 모래, 그다음에 돌이죠. 자갈들이겠죠. 그 모래바람이 확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모래나 돌들이 날리더니만 요명주에, 요는 그윽할 요자 어두울 명자인데요. 이 그윽하다고 한 거는 여기서는 약간 어두침침한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명이라는 것은 어두침침하기가 낮에도 마치 컴컴해서 봉영 초군, 이러한 기운으로 초군을 맞이해 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큰 바람이 서북 쪽에서 불어오더니만은 나무도 부러뜨리고 집도 날리면서 거다가 흙이나 또는 이 돌까지도 막 날리면서 컴컴하게 마치 한낮에도 이게 시커매서 이런 것이 이제 초군에게만 몰려가는 겁니다. 영화로 표현한다면은 초나라 군대가 있고 여기 갑자기 막 이렇게 날이 컴컴해지면서 뭔가 뭐 구름들이 확 몰려오는 그런 거죠. 이걸 보면 유방은 하늘이 돕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삼겹이라고 하는 것은 포위망이 삼겹이라는 것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만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초군, 대란, 괴산, 이 한왕대, 득, 여, 수십기, 둔거. 초나라 군대가 대란, 크게 어지러워지고 괴산, 괴자는 붕괴될 괴자고요. 산은 흩어질 산자예요. 순서대로 하면은 갑자기 몰려오는 저 먼지바람에다가 놀래가지고 컴컴하고 무섭잖아요. 초나라 군대가 크게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기강이 대우가 무너지는 거죠. 대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놀라 흩어지더니 그리하여 한왕 유방이 이에 그제야 넷자는 앞선 상황을 갖는 거죠. 그 틈을 타서 득할 수 있었다. 뭐뭐와 더불어서 수십의 기병들과 함께 둔은 달아날 둔자, 거는 떠날 것자죠. 달아나, 숨어서 달아나 그 자리를 떠났다. 떠날 수 있었다. 56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팽성을 장악을 했죠. 하지만 항우가 치고 들어오더니만 결국에 밀려났고 밀려나는 과정 속에서 자그마치 10여만 명이 휴수라는 물에 뛰어들었고 한왕은 포위가 삼겹이나 물샐 틈 없이 짝지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고 그 바람에 의해서 수많은 어떤 나무며 집들이며 또 먼지며 돌들이 날리고 컴컴해진 이런 상황에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한왕이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한왕의 이 작품 가운데 대풍가, 그다음에 나중에 추풍사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유래된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이런 어떤 뭔가 이게 자기가 자연의 도움이죠. 자연의 도움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왔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어느 지역에 또는 어느 큰 뭐 나라든 이게 리더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인력에 의해서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 시기 또는 그곳의 운명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운명을 어떻게 이제 소화하고 받아들여서 자양분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이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요. 그걸 결국에 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도 운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어떤 리더로 뽑혀지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이 뽑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이 시키는 일이죠.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욕, 과패, 수, 가실이서, 초역, 사인, 추집해, 취한왕가, 가, 개망, 불려, 한왕, 상견, 한왕, 도봉, 득, 효해, 노원, 내, 재행. 아주 재밌는 장면입니다. 거의 드라마틱한 장면인데요. 자, 이 한왕이 이제 그 팽성에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아까 휴수는 자, 팽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팽성이면 팽성 밑으로 휴수가 흘러요. 휴수가 흘러죠. 그러니까 아까 그 항우는 노땅에서 호릉으로 지금 와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밀고 이쪽으로 밀어서 팽성에 있던 한왕의 군대를 내쫓아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왕의 군대를 거의 섬멸 직전에 바람이 불어와서 이들이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팻땅을 가게 돼요. 팻땅이 요쯤에 있어요. 팽성의 요 북쪽에 좀 있거든요. 팻땅이 바로 어느 지역이냐, 어느 곳이죠? 바로 우리가 유방을 패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의 그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패, 패 땅을 찾아가서, 과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갈 과자지만 지명 다음에, 지명 앞에 과자가 나오면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다, 방문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찾아가다, 방문하다. 이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과자는 그냥 지나갈, 스쳐가다는 뜻이 아니라 방문하다는 뜻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팻땅을 찾아가서 가실, 자기 식구들이에요. 집가짜 실, 보통 가실만 하게 되면 단어상으로는 아내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여긴 자기 식구를 가리킵니다. 식구를 수습해가지고 그동안 보니까는 자기 가족들은 팻땅에 있었네요. 가실, 식구들을 수습해서 서쪽으로 가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자기 가족을 데리고서 이제 서쪽으로 자기 본거지로 가고 싶었습니다. 초역, 초나라도 또한 사람을 시켜 그를 팻땅까지 추격하였다. 지금 어디로 간지 이제 여기 추격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취한왕, 한왕의 집안, 한왕의 집안, 가식 식구들이죠. 취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지금 유방의 가족들을 유방도 얼른 데리고서 서쪽으로 가고 싶은 거고요. 또 초나라도 얼른 팻땅으로 뒤쫓아가서 한왕의 가족들을 수습하겠다, 잡겠다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개망, 집안 사람들은 모두 망은 도망간 겁니다. 죽을 망자가 아니고 도망가서 불여 한왕 상견, 한왕과 더불어서 서로 보지 못했다. 한왕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한왕은 유방은 길에서 봉득 만났다. 누구를? 효해와 노원을 만났습니다. 효해는 여치와 유방 사이에서 난 아들과 딸인데요. 노원이 딸이고 효해가 아들이에요. 자, 효자가 앞에 나오면 한나라의 그 황제들은, 한나라의 임금들은, 초기의 임금들은 다 앞에 시호에 효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보통 해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해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때 6살이라고 보통 그러고요. 노원은 15살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원은 이름이 노원이 아니고요.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효해는 왕이니까 이름이 있죠. 이름이 해제 이름이
해제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해제의 이름이 정확하게 영이네요. 영. 예. 가득 찰 영자입니다. 유영이고요. 노원은 딸인데 딸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원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노원공주라고 보통 읽어야 된다고 해요. 노는 그 딸이 나중에 봉해진 곳이고요. 원은 장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가 바로 이제 그 봉해진 곳이니까 노, 그다음에 원공주, 장공주, 즉 첫째 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처럼 여기서 많이 쓰입니다. 자, 효혜와 노원을 만났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아들, 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재행, 싣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자, 보세요. 초기 추한왕, 한왕급. 이건 추라고 있지 않고 퇴라고 읽습니다. 퇴. 퇴타, 효혜, 노원, 거하, 등공, 상, 하수, 제지, 여시자, 삼. 초나라의 기병이 한왕을 추격합니다. 추격하자 한왕이 다급해지니 퇴타 효혜, 자기의 아들 딸이죠. 효혜와 노원을 수레 밖으로 퇴타. 퇴는 밀 퇴자고 타는 떨어뜨릴 타자입니다. 자기 아들과 딸을 자기가 급하기 때문에 밀쳐가지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근데 등공은 하후영이라는 인물이에요. 하후영. 하후영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나중에 등공이 됩니다. 그래서 등공이 항상 아래에서 받아가지고 그를 실었다. 여시자 이러기를 3번이었다. 그랬습니다. 언제가 제가 추천해드렸던 서초패왕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다 그랬죠. 영화입니다. 영화인데 여기 영화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유방이 그 진나라 말기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농민의 반란을 일으키는 한 그 리더가 돼가지고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때 가족을 같이 가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이 뜻을 가진 인물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진나라 병사들이 이를 붙잡으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유방이 자기 아내하고 그다음에 태공이죠. 자기 아버지하고를 다 버려두고 자기 혼자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나라에 쫓겨가지고 자기의 아내하고 자기의 아버지, 자식들을 다 떨궈내고 도망하는 그런 유방의 모습을 보고서 참 비겁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사실 우리가 항우분계에서 보진 않았잖아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장면은 자기 아들과 딸을 지금 이제 애들도 이제 아버지 따라서 가겠다고 겨우 만났잖아요. 15살 난 딸, 6살짜리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자기가 도망가기 급하니까는 오히려 발로 탁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사람이 덜 타야지만이 수레가 달리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좀 가벼울 테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3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대단히 모진 인간이야. 그죠? 자,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 말하니 등공이 말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하우영이 얘기를 합니다. 수급 불가이쿠 내아 기지. 설령 다급하다 하더라도 불가이 엄할 수 없습니다. 몰구자 내칠 구자입니다. 원래 구라는 것은 달릴 구자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내몰다, 내쫓다,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내하, 어찌하여 그들을 버리십니까? 라고 하니 했다. 어시 이에 수 득탈이라. 사실 그러면서 이제 하우영에서 이제 보드만 아는 거죠. 어시의 이에 수 드디어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의 나이에 관해서는 우리 주석 14번을 한번 보세요. 14번에 보시면 고중주의 효혜제가 당시에 그러니까 16살이고 노원공주는 나이가 급계라고 나왔습니다. 요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급계. 계자는 비녀 계자예요. 계자는. 그래서 이거는 아이의 나이를 표시하는 하나의 수로인데요. 비녀를 꽂을 만한 나이에 되었다. 미칠 급자거든요. 비녀 꽂는데 미쳤다. 비녀 꽂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급계라고 합니다. 흔히 딸은 15살이 되면은 혼인이 가능한 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비녀를 꽂는 거죠. 요거보다 조금 더 앞선 나이가 두구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시라고. 구자 두는 콩두자고 구는 두구꽃 두자인데요. 이게 하나 일종의 꽃 이름이에요. 풀 이름이에요. 풀 이름 사실은. 이게 생강과의 이 약초 이름인데요. 한의학 쪽으로 많이 쓰이는 어떤 이 약초의 모양입니다. 이 두구는 초여름에 난대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나서 완벽하게 이제 성장하기보단 초여름, 계절적으로는 이게 초여름이니까 이제 한껏 물이 오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13살에서 15살쯤 되는 아이를 얘기할 때 두구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두구. 아까 15살은 급계인 거죠. 남자의 경우에는 결혼을 할 나이를 약관이라고 하죠. 약관. 이건 언제죠? 약할 약자에다가 요걸 쓰죠. 나이 20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할 수 있다.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급계하고 두구를 같이 기억해 두시고 약관은 많이 아셨을 것 같고 잘 모르시면 지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원의 나이를 이야기할 때 급계의 나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누나가 자기 어린 남동생을 안고 있었는데 이걸 아버지가 발로 확 차가지고 수레 밖으로 던져버렸던 거죠. 예. 자, 구태공 여후 불상우 그랬습니다. 그런데 태공과 여후를 찾았지만 이 구라고 하는 것은 구원할 구자가 아니라 찾을 구자예요. 누가 찾았어요? 한왕이 찾은 겁니다. 일단 아이는 데려가잖아요. 태공은 누구냐면은 유태공, 즉 그 유방의 아버지인데요. 이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몇 가지 설이 있지만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후는 이름이 여치예요. 여치죠. 여후, 여태우입니다. 나중에 여태우되는 여우를 찾았지만 불상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들도 자식들하고 어떻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들 이제 난리통이잖아요, 사실요. 이게 시교를 읽지 않고 이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기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우리 본 적이 있죠. 똑같습니다, 그죠? 심이기가 종태공, 여후, 한행, 구한왕, 반우, 초군. 심이기가 태공과 여후를 뒤쫓아. 이것은 뒤를 줬다라는 뜻입니다. 뒤쫓다. 따르다. 태공과 여후를 따라서 한행. 한행이라는 말은 몰래 다니다 뜻입니다. 몰래 다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사이길로 가는 것도 돼요. 그래서 간행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 간자로 약간 구분을 좀 두려고 합니다. 한행으로 읽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드문한 곳으로 가는 걸 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왕을 찾았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왕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의지할 사람이니까. 그런데 도리어 초나라 군대를 만났다. 안 됐네요. 초군, 수여, 귀보, 항왕, 상치, 군중이라. 초나라 군대는 드디어 마침내 여귀 그들과 더불어서 이게 생략이 됐죠. 누구랑? 얘들이죠. 이렇게 그들과 더불어서 돌아와서는 항왕에게 보고를 하니 항왕은 항상
군중에 두었다. 즉 볼모, 포로로 잡아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또다시 유방은 새로운 위기 상황에 이제 처해 있습니다. 팽성을 공격했다가 도리어 자기의 군대를 다 잃고 수십 기만 몸을 빼내서 도망왔고요. 가족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겨우 아들과 딸만 우여곡절 끝에 수습을 했고 아내와 아버지는 수습하지 못한 채 오히려 상대편 항우의 볼모 또는 포로가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놓친 게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주여우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한왕과 소아가 등장을 합니다. 참, 소아라는 인물은 안방 살림을 다 해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왕이 위급할 때 꾀를 보태주는 사람은 장량이나 진평 같은 인물이고요. 무힘을 보태주는 사람은 한신 같은 인물이라면 소아는 안살림을 다 도맡아서 해주는 인물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시여후형 주여후 위한장 위한 장병 거하읍 한왕 종지 초초 수기 사졸 지형양. 이때 여후의 형 주여후, 이건 남자고 이건 여자죠. 지금은 여자 형제는 서로 자매를 부르고 남자 형제가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씁니다. 형이라는 뜻이 오빠예요. 그러니까 여치의 오빠인 주여후. 성이 주신데요? 아니에요. 이 주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 사람이 봉해진 곳입니다. 이 사람이 봉해진 곳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게 이름이 되는 거죠. 주여우.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은 여땅에 이제 이게 봉해진다고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주여 자체가 이제 봉해지는 이름입니다. 후는 뭐 임금 그쪽을 담당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후의 오빠인 주여후가 실은 이름 이게 주택이에요. 택자. 여기 지금 해놓은 것처럼 제가 이름은 택이다 그랬습니다. 주택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후니까는 여택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여택이네요. 여택. 그죠? 주택이라기보다는 여택으로 표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네요. 봐도 여치의 오빠인 주 땅에 나중에 봉해지는 거죠. 주 땅에 봉해진. 그러니까 이건 주여라고 부르시고요. 그다음에 여택은 한을 위해서 장병 군대를 거느리고 하읍 땅에 거처하였다. 하읍 땅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읍이라는 곳은 팽성이 여기 있으면 팽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쪽 편에 하읍이 있습니다. 거의 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딱 국경선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딱 나눠질 것 같은데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띄엄띄엄 하나의 이 성체를 중심으로 한 특정한 어떤 도시구역이죠. 어떤 특정한 구역이 각각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편을 들고 있는 거죠. 한왕 종지, 한왕 유방이 이를 피신을 가는 거죠.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읍에서 조금 더 이제 서쪽으로 진행을 하면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였던 형양이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한왕, 한자 또 나왔어요. 몰래 간다는 얘기죠. 몰래 가다. 또는 남몰래 가다, 피신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얼른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할 때 막 북소리 치고 북소리 내면서 둥둥둥 하면서 오픈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남몰래 이렇게 훌쩍 가는 것을 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한왕이 남몰래 몰래 가서 종지 이 종이
그를 따랐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이거는 그를 뒤따랐다. 그러니까 그를 지휘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 해석이 잘 돼야 돼요. 뒤따르다. 내 뒤를 따라오게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조용히 그곳을 가서 그를, 즉 이거죠. 여우를, 주여우죠. 여택을 뒤따랐다. 그러니까 사실 그 뒤를 쫄쫄 따라다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상급자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점점 차츰차츰 누가 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옵니다. 그 사졸, 자기의 사졸, 흩어졌던 사졸들이겠죠. 다 수습을 해가지고 지의 형양에 이르렀다. 종자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종자. 오늘 뭐뭐로 붙어란 뜻이 있었고요. 오늘 뭐를 따르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뒤따르다라고 한번 이렇게 쓴다면은 즉 내 뒤를 따라오게 하다. 잘 안 되시면 이것을 거느리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역을 하면 거느리다죠. 이건 직역이 되는 것이고 거느리다, 지휘하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휘하다, 거느리다. 제8군 계회, 소화, 역발, 관중도약, 미부, 신뢰, 형양, 부대진. 여러 패배했던 군인들이 계회 모두 만났다. 아까 그 휴수에 물이 막 뛰어들 정도로 다급한 상황에서 군대의 그 군진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일단 리더가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근데 이들이 차츰차츰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씩 모여드는 겁니다. 어디로요? 형양으로 좀 모여들고 있어요. 소화가 또한 발은 어디까지 걸리냐면 여기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이에요. 발, 관중, 노약, 미부, 하여, 신뢰, 형양하니 그리하여 부대진이라 되는 거죠. 관중 땅에, 관중은 어디예요? 아까 맨 앞에 삼진지역 얘기하는 거죠. 진나라. 원래 옛날에 진나라 지역, 지금 이쪽은 거의 한왕의 범위예요. 여기에 노약, 나이 들고 어린 사람들 가운데 미부, 이 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장부의 부자라서 호적에 오르다 또는 이 병적에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부에 기록이 되는 거죠. 미부니까 아직 기록되지 않은, 아직 호적으로 잡히지 않았던 인물들을 발 내보내서 이 발자는 조발이라는 뜻입니다. 조발. 군인들을 직업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서 군인으로 내보낼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골라서 내보내는 걸 조발이라고 그러죠. 조발하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둘 게 하나 있어요. 늙을 노자하고 어릴 약자인데 정말 나이 든 사람을 얘기할 때 언제부터 노라고 치고 약은 또 몇 살 때까지를 약으로 부르는가. 이건 흥미로운 주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재의 45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이렇게 유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냐면요. 옆에서 셋째 줄입니다. 오른쪽에서 첫째 줄, 셋째 줄. 주석 번호 보지 마시고 454페이지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두 번째 밑에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두 번째 줄 맨 밑에 보시면 마지막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노약, 미상부자, 개발지. 지금 노약 가운데 아직 일찍이 한 번인들 장부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개발지 모두 그를 조발하는 것이다. 미 23 아직 23이 되지 않은 사람을 약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좀 뜻밖이죠. 이 약이라는 글자는 미 23이에요. 미 23. 23살이 되지 않은 사람이 약이고요. 과 5, 56. 과 5, 16.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대로 하면 나이 56세를 넘은 사람이네요. 56세를 넘은 사람을 노라고 한다. 과
5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이 중에 어디를 보시면 바로 앞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나이 20살이 되면 20살이 되면은 이제 호적에 올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는 나이잖아요. 남자로 따진다면은 성인이 되니까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떤 이 명부에 오르는 거죠. 근데 3년간 밭갈이를 하는데 1년 정도는 약간 뭐 조금 약간 유보를 해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3년이 된 다음에 징역, 역이죠. 역에다가 이제 노동력으로 이제 이 노동력을 우리가 징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이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살에 드디어 호적에 오르고 그다음에 한 3년 정도 밭을 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로 경제 생산에 이제 투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 국가에서 필요한 어떤 이 부역을 할 때는 23살부터 이제 이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일을 부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 한 56세가 돼서 이제 쇠약해지면 그때는 이제 이런 어떤 이 부역에서 면탈시켜줘서 이제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23이 되지 않은 사람 이게 약이고요. 56세가 넘은 사람은 이제 이런 국가의 부역에서 이제 떼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도록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소아는 또한 관중 지역의 그 노인이거나 또는 약자이거나 사실 약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기억을 해두세요. 이 가운데 아직 장부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조발을 해서 죄다, 실자는 죄다, 예 형양으로 보내서 그래야 부대진 다시 크게 사기를 떨치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초기업 팽성, 상, 승승, 축북, 여, 한, 전, 형양남, 경삭, 한. 이건 한이라 아니고 일단 간우라는 게 좋겠네요. 사이간자가 맞는 것 같아요. 한, 패초, 초, 이고, 불능, 과, 형양, 이서. 초나라는 팽성에서 이제 기세를 올려 시작을 해서 늘 승승. 이때 승자는 탈승자입니다. 탈승자. 승승이니까 승세를 타고 축북 이제 뒤조차 북쪽으로 북진을 하더니 한나라와 더불어서 형양 땅 남쪽에 경땅과 삭땅이 있어요. 아까 지도상에 보면은 경땅이 그 형양 땅 바로 밑에 경땅이 있거든요. 경땅과 삭땅 사이 근처에서 싸웠는데 한나라가 초나라를 패배시킨 겁니다. 이때는 패배시키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나라는 이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여기까지만 걸립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옛날 말로 하면 이런 전차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불능할 수 없었다. 과형양. 이거는 찾아갈 방문한 뜻이 아니에요. 형양 땅을 넘어서 서쪽으로 갈 수 없었다. 형양 땅에서 막혔습니다. 즉 형양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항우의 판도고 서쪽은 유방의 판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지도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나왔던 게 팽성이었죠. 여기가 팽성입니다. 팽성이었고 다시 보시면 여기가 팽성이에요. 지금 아까 한왕이 56만의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5 제후들의 군대들을 윽박질러서 지금 이 팽성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노땅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노인데 곡부에서 호릉 땅 쪽으로 지금 이제 이쪽 어디에 있던 항우가 이쪽으로 지금 진격해 나온 거죠. 지금 이제 쳐들어왔다 하니까. 근데 이미 유방이 벌써 여기를 지금 이제 점령을 했고
여기 안에 있던 모든 뭐 항우의 금은보화라든가 팽성에 있었던 여인들을 모두 수습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지금 항우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이쪽 이 한나라 군대를 치고 팽성으로 진격하니 여기에 있던 한나라 군인들이 여기 휴수입니다. 여기 휴수 쪽으로 밀려서 죽은 자들이 참 많았고 이제 한왕을 세 겹이나 포위를 했지만 이때 순간 대풍이 불어서 극적으로 이 한왕은 유방은 탈출해가지고 탈출하는 김에 자기의 이 근거지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폐땅으로 지금 이제 가지요. 폐땅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폐연이에요. 폐연. 여기 폐땅이라 폐라고 되어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폐입니다. 폐. 여기가 이제 팽성이고요. 거기 가까운데 같이 있었네요. 그죠? 팽성으로 지나갔지만 자기 아들과 딸만 수습을 했고 아내와 아버지는 수습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아내는 항우의 군중에 남겨지게 됐고 이 폐땅에서 어디로 가요? 하읍이라는 곳으로 간다 그랬죠. 하읍을 있으면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형양으로 이제 가는 거죠. 형양이 여기입니다. 멀리까지 도망오네요. 아까 형양 밑에 경땅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경삭 요 사이에서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항우의 어떤 판도가 되고 이쪽으로는 바로 유방의 판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까지 다뤘던 큰 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